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입니다. 사상 초유라고 하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중단 명령. 이에 따라서 모든 일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처음 겪는 일들입니다.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직무 배제에 대해서 효력 중단을 해달라, 다시 업무로 복귀시켜달라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죠. 그것에 대한 심리가 이 서울행정법원에서 하게 되는데 심리가 30일로 잡혔습니다. 이 30일 심리하는 날 바로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그러면 바로 윤석열 총장이 바로 검찰총장 직무에 다시 복귀할 수도 있고, 인용이 되지 않는다면 뭐 직무 배제 그대로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30일로 심리 날짜가 빨리 잡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에 배당이 됐는데요. 조미연 부장판사가 30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추미애 상대로 이 신문기일을 정했습니다. 양측의 얘기를 들어서 모든 건 재판부 재량입니다. 그날 결정을 할지 아니면 다시 심리 날짜를 더 정할지 더 연기가 될지는, 근데 그날 만약 결정이 된다면 오늘 다음 달 2일로 잡혀가 있죠. 이 법무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이 징계위원회, 법무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 지금 조미연 부장판사의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결정 여부에 따라서, 물론 징계위원회도 그대로 열리겠지만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해임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해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가 남아있다는 걸 보면 이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의 조미연 부장판사가 30일 심리를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될지 아니면 연기를 하게 될지, 일단 법조계 주변에서는 뭐 윤석열 총장이 승소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조금 부정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기대를 해보는 것이, 지금 국민적인 여론이 사상 처음 겪어보는 겁니다. 지금 검찰들, 검찰 내부 거의 검찰 전원입니다. 뭐 이성윤을 비롯한 몇몇을 빼고는요. 그 다음 전직 검사장들 계속해서 지금 내부 그 SNS 상에 이 추미애의 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는 잘못됐다, 검찰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다, 고쳐달라. 우리 헌정사에 처음 보는 정도입니다. 이 검사들의 이런 반응이 규모나 그 속도나 그 주장하는 강도에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또 지금 거의 전 국민이,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여론, 뜻을 그대로 반영을, 그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 한국갤럽이에요. 그 여론조사 결과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라고 나왔지만요, 사실은 40% 선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수도권, 서울 중심의 수도권과 영남은 지금 30% 미치고, 서울은 35%로 나왔는데 거의 30% 언저리로 주저앉았습니다. 물론 전국을 보면 40%지만 우리가 여기서 호남 지역을 좀 빼고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완전히 40% 선이 무너졌다. 국민들이 지금 부동산 문제는 지금 계속 오래된 문제고요. 이 윤석열 문제에 대해서, 추미애 이런 미친 망나니 칼질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정확하게 자신들의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경고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도 여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완전히 법리상으로 따지게 되겠지만 이런 분위기가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한번 또 기대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일로 잡혀있는 그 징계위원회 이전 30일 신문이 열리기 때문에 신문을 빨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잡은 것도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지금 암울한 상황이다, 그렇게 뭐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하지만 이 국민적인 여론이 무시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관심이 행정법원의 조미연 부장판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뭐 광주 출신이고 나이는 53세, 그 다음에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재판을 통해서 이 검찰의 비위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단을 한 이런 경력이 있다.
그래서 또 전망이 좀 뭐 불투명하다, 어둡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꼭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판사는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양심과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부분이죠. 문제는 추미애가 윤석열을 직무 배제시키면서 내건 그 6가지 사안, 다른 건 이제 뭐 도대체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 지금 계속 프레임 하나를 걸고 있는 게 판사 사찰이지 않습니까? 이게 판사 사찰이 아니고 재판에 임하는 검사들에게 업무 지원이다. 업무 지원이냐 판사 사찰이냐인데, 사찰에 대한 규정을, 이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를 놓고 지금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찰의 기준에 대해서 과거에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조국이 지금 매일같이 SNS상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 조국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별 가치가 없는 얘기인데다가 앞뒤 말도 맞지 않고 뭐 과거 말을 바꾼 것도 많고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호소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부 이쪽 그 친여당 쪽 언론에서는 또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만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국이 불법 사찰, 직무상 감찰과 불법 사찰의 차이점을 잘 정리를 했어요. 첫째,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불법이다. 그 다음, 공직에 대해서 하더라도 불법인 수단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영장 없이 뭐 메일을 뒤진다든지 도청을 한다든지 하는 건 안 된다. 조국의 이 기준대로라면 판사 사찰 아니지 않습니까? 명료해지지 않습니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아주 또 잘 꼬집었어요. 조만 대장경이라고 하죠. 조국이가 전에 과거에 했던 그 많은 말들. 조만 대장경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 같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정권에서 자꾸 언론을 혼란시키는데 사찰의 정의는 조국 장관, 세계적인 법학자가 잘 정리했으니 참고하라,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조국 장관의 말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예, 불법 사찰은 그렇죠. 민간인에 대해서 또 그 방법이 불법적인 방법, 도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걸 불법 사찰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번 윤석열 검찰이 한 것은 단순한 검사들에 대한 재판에 임하는 업무 지원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내용이 이렇고 지금 국민의 들끓는 여론이 이러니까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일단은 해봅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망이 밝지 않지만 지금의 국민 여론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사안이 급박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막 각 분야에서 뭐 정치권에서는 여야 대결은 그 뭐 강도가 거의 욕설 수준이 오가는 정도입니다. 이제 검사들이 거의 지금 막 매 시간 집단적인 의견들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요, 이 검사들에 대해서 집단 항명, 어느 일반 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겁 없이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김태년 정말 겁이 없네요. 이거 민주라는 이름을 쓰는 민주당 맞습니까? 민주당 원내대표 맞나요? 지금은 모든 공무원들이 공무원 노조도 가지고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합니다. 지금 어느 시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24일 날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린 뒤에 그 다음 날 곧바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추미애 지시에 의해서 감찰관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려면 영장까지 받아야 하죠. 추미애는 그러니까 24일 저녁에 윤석열에 대해서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기 전부터 이 압수수색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영장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좋습니다. 그건 좋다고 치고요. 오늘 국민의힘 야당 국민의힘 그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집단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5일 날 검찰청 압수수색을 하면서 자료를 감춘 것이 있다. 중요한 정보를 감춘 게 있다. 그 자료 중에서는 지금 현재 여권의 유력 인사에 대한 수사 정보가 들어있는 자료가 있었다.
그래서 여야 모두가 있는 상태에서 그날 압수수색한 그 자료를 모두 공개해라. 모두 여야 의원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공개해라. 그 의혹이 뭐냐? 그 여권 그 유력한 인사에 대한 수사 자료, 그 내용이 뭐냐라고 오늘 묻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제보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알고 있는 내용일 테고요. 많은 그 관계되는 검사들은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금방 확인이 되는 부분이죠. 이 의혹 부분은 정말 좀 무게감 있게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사실 이날 압수수색은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고요. 그 며칠 전부터요. 또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 많은 반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법무부의 감찰관실도 반대를 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총장이 바로 직무 배제된 바로 그 다음날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검찰청 감찰관실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대검찰청 감찰관실에서 윤석열 총장에게는 지시를 받지 못할 것 아닙니까? 검찰총장 권한 대행인 차장에게 지시를 받고 한 건지 안 한 건지, 또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한 건지, 이런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 방금 이 내용에 대한 의혹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 50명이 넘죠. 청와대 앞을 찾아가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재를 막겠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질의서, 왜 이런 윤석열에 대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시키는 이런 일에 대해서 응답하라 라고 하면서 앞으로 문재인 독재를 막기 위해서 입법 투쟁을 하겠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훨씬 더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야 될 것도 계산하면서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정조사하자. 그래서 지금 야당 전체가 모여서 국정조사 공동 발의서를 냈죠. 국정조사 빨리 되기를 바라고 이낙연 대표가 그래도 언론인 출신으로서 나름대로는 뭐 합리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정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한 입에 두 말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고맙습니다. 또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